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애터미 DNA 몇 번 읽었냐 했더니 이제 4번 읽으셨대요. 4번. 자, 나는 4번 읽었다. 손 들어봐 주세요. 4번. 아유. 오, 이걸 이은숙 사장님. 오, 네. 4번 읽으셨어요? 5번 읽으셨어요? 저 읽기는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10번 이상 읽었다. 아, 10번까지는 아니네요. 어쨌든, 제 파트너들도 보면 4번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롭다. 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복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다른 책은 그냥 한번 읽고 아 이런 책이 있군 하고 덮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반복하고 복제를 하려면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식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뭐라 그러죠? 오배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지식을 막 흩어져 있으면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이 지식들을 이제 꿰어야 돼요. 이 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특히 좀 많이 읽어 하시는 분들은 뭘 많이 보냐면 책을 보면서 이제 내용도 보지만 목차 보고 내용 보고 목차 보고 그래서 이 뼈대를 잡는 거, 큰 그림을 잡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뼈대 잡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DNA가 5가지 DNA가 있죠. 그죠? 5가지 DNA. 자, 5가지 DNA 크게 챕터 1, 2, 3, 4, 5 한연희 사장님 5가지 DNA 말씀 발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몽상 DNA. 대중 명품 DNA. 대중. 네 번째. DNA. 네 번째. 아메바 DNA. 네, 5번째. 나눔 DNA. 나눔 DNA. 오,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은숙 사장님 아주 발표를 옆에서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은숙 사장님, 챕터 1, 챕터 1번이 이제 몽상 DNA죠. 몽상 DNA. 그렇죠? 네네. 몽상 DNA가 소제목이 9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 9개? 자, 9개 말씀해 주세요. 보지 말고 해주세요. 제 얼굴 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몽상 갑자기 DNA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알았는데 아깝네요. 네. 자, 그러면 한연희 사장 손 들고 계신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신 있으시더라도 다른 분 먼저 가겠습니다. 자, 9가지 DNA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아, 이게 2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제가 나왔네요. 저기 오영희 팀장님. 네. 자,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분 할까요? 메르시. 네. 메르시 분. 성함이 메르시, 뭘 씁니까? 메르시입니까? 몽상 DNA의 9가지. 첫 번째 몽상 백조, 두 번째 생존 속도 균형, 세 번째 경영 관리, 네 번째 고객의 성공, 다섯 번째 유통의 허브. 혹시 제 눈을 보고 계신가요? 책을 보고 계신가요? 이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보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보고 하는 걸 원합니다. 안 보고. 뒤에 자세히 보니까 딴 데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제 눈을 보고 하실 수 있는 분. 오케이. 윤춘심 사장님,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몽상백조, 생존 속도 균형, 경영 관리, 떨리네. 고객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 그다음에 CCM. CCM. 그 영어로 하시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CCM. APPB, PSDS. 오, 자, CCM이 뭡니까? 소비자 중심 경영. 그 다음에 APPB.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글로벌. 마지막에 오케이.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크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이렇게 지식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계속 하는데, 왜냐면 우리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까먹습니다. 이걸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단기 기억. 단기 기억에서 중기 기억으로 가야 되고, 중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 지식들을 누구든지 만나서 애터미를 자랑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반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 24시간이 지나면 95%가 사라져요. 근데 이것을 말하면 50%가 남고, 자기가 이것을 강의를 하면 90%가 남아요. 그래서 특히 윤준상 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90%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까먹을 때 다시 한 번 더 해버리면 이게 한 달 가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1년을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가장 기억이 잘 남느냐? 요 배운 것을 파트너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콜라겐이 나왔어요. 그러면 월, 수, 목, 금, 토 제가 늘 미팅이 있으니까 미팅할 때마다 콜라겐 강의해요. 요즘 맨날 다니면서 DNA만 강의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아주 이제 똑같은 강의를 7번 하면 이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잊어먹으려도 잊어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공부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별 미팅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이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파트너들, 소비자들 만났을 때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는 이런 회사다고 또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오래 갑니다. 어쨌든 이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근데 말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책이 수백 권 있는데 이 많은 책들을 이제 책을 찾으려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책을 읽고 싶어서 찾으려는데 없는 거잖아. 잘 못 찾잖아요. 수백 권 있어. 거의 1000권 정도 있으면.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는 컴퓨터, 여기는 뭐 신앙서적, 여기는 사회서적, 여기는 자연과학서적, 여기는 인문학서적, 뭐 이렇게 책들을 분류를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분류에 따라서 소분류를 또 합니다. 컴퓨터에서도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잡지, 뭐 이렇게 딱딱딱 나누고, 뭐 종교서적도 위인전, 교리론, 뭐 조직신학, 뭐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철학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그래서 분류해 놓으면 어떻게 되면 1000권의 책이 있어도 제가 원하는 책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제 머릿속에 뭐가 있다? 뼈대가 딱 책꽂이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분류에서 다시 소분류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바로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 애터미 DNA도 크게는 5가지 챕터고, 그 5가지 챕터 안에서 첫 번째 챕터에는 몇 개로 나누지만 9개, 두 번째 챕터에는 5개, 세 번째 챕터는 4개,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는 13개, 마지막 5번째 챕터는 3개의 소제목으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요 큰 제목에서 이제 제가 딱 원하는 정보를 찾겠다. 예를 들어서 일의 목표 설정이나 뭐냐, 뭐 이랬으면 바로 아메바 DNA에 가서 딱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눔은 가까운 데서 뭐 먼 데로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나눔 5번째 DNA에 가서 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원하는 지식들을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찾아내고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리되면 어디 가서도 내가 순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대를 잡고 또 내용을 읽고, 뼈대를 잡고 내용을 읽고, 그러면서 점점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이 멀리 있던 책에 있는 지식들이 점점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내가 자유자재롭게 활용하게 될 때 우리가 지식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걸 제가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제 두 번째 우리 대중명품 DNA죠, 그죠? 대중명품 DNA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5가지 누가 한번 해볼까요?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오영희 팀장님 손 들었나요, 지금? 손가락 들었나요? 손 들었나요? 손가락 드셨군요. 얘기할게요. 네, 네, 하십시오. 원칙 중심,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면도칼 경영, 믿고 쓰는 애터미, 정선상략. 우와. 글씨 잘하시네요. 또 내가 도전해보겠다. 또 도전하실 분. 김민주 사장님이 손들었었는데요. 어디? 김민주 사장님 아까 손들었는데. 김민주 사장님. 네, 김민주 팀장님 손 들었습니까? 네, 해주십시오. 원칙 중심이랑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면도칼 경영, 믿고 쓰는 애터미, 정선상략입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DNA 혹시 책이 있습니까, 지금? 네. 책이 있으면 105페이지를 펼쳐보세요. 105페이지.
자,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를 펴게 되면 여기 제일 챕터 2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을 차영숙 국장님 읽어주세요. 원칙을 목표처럼 지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면도칼 경영을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믿고 쓰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다짐은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네. 자, 요 책하고 제가 적어놓은 거 뭐가 다른가요? 면도칼 경영. 오, 이걸 찾아내셨네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적은 거예요. 책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 자, 원칙 중심이죠, 그죠? 그 네. 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세 번째가 면도칼 경영이고, 그 다음에 믿고 쓰는 애터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선상략, 요거죠? 요 다섯 가지를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 뭐가 빠졌다? 면도칼 경영이 빠져가지고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 절대 품질의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네, 만들어내고인데 어떻게 만들어냈다? 면도칼 경영을 통해 만들어내고, 요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문장을.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 다섯 가지가 이 한 문장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더라도 이 순서들을 가지고 그냥 무작위 외우기보다는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흐름으로, 의식의 흐름으로 외우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챕터가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칙을 목표처럼 지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면도칼 경영을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믿고 쓰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다짐은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때요? 요 한 문장으로 이번에 챕터가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딱 읽었을 때 이 책을 내가 다시 요리를 해서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면도칼 경영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편집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좀 넣으라고 이야기해 놓을게요. 그러면 다섯 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가는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중심인데 원칙은 무엇에 입각을 해서 원칙을 만들까요? 무엇에 입각해서? 김치아 사장님? 정직. 원리. 원리 누가 말했습니까? 원칙. 원리 누가 말했습니까? 남자분인데? 고동환입니다. 아, 네. 권상환 사장님 두 번째 페이지에 계시네요. 제가 한 페이지에 49분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84분이 계시니까 제가 두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지금 강영임 사장님까지만 화면 켰고 OPPO A9385G 요분은 화면 욕때부터 화면이 꺼졌네. 이정희, 고영희 사장님 다 화면 꺼졌습니다. 전재 사장님 왜 화면 껐어요? 부순일 사장님, 윤주 사장님, 박소영, 고은희, 김필련, 서혜란, 황진영, 양미란 사장님 다 화면 꺼졌습니다. 화면 신단일 사장님도 화면 계시고, 물론 이제 화면 불가적으로 못 켜시는 분들은 안 켜셔도 못 켜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때는 노트북이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딱 보고. 어쨌든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으로 가는데 원칙이 뭐냐? 원칙은 원래 만드는 법칙, 원래부터 있는 법칙을 원칙, 아니면 기준이 되는 법칙을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을 만드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을 만드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윤 창출이라고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근데 애터미는 이 원칙을 마음에 안 들어.
왜 기업이 꼭 이윤 창출이어야만 되냐? 왜?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게 되면,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되면 이윤 창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요. 왜? 목적이 이윤 창출이니까. 그러면 이윤 창출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속물이 되고 이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저소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이걸 이제 원칙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 원칙이 원리에 맞는 원칙이냐 이거지. 근데 애터미는 이것이 원리에 맞는 원칙이라고 안 본 거예요. 애터미는 어떤 게 원리에 맞느냐면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회사의 구성원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어떤 게 원리에 맞을까요? 첫 번째는 원리에 안 맞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힘들고 불행하게 갈등이 생겨요. 잘못된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애터미 같은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어떤 게 원리에 맞을까요? 애터미가 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되 무엇에 기반을 둔 원칙을 만든다? 원리. 이 원리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원래 존재하는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그 원리, 자연 원리. 이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에 맞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하는데 이 법칙을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때요? 원래 있어. 이런 원리들이 원래 있는데 이 원리도 어떻게 한다?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원리들을 제대로 발견해서 그 원리에 입각한 원칙을 세우는데 자, 애터미가 이제 유통입니다.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원리는 뭐냐?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 소비자가 몰려온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은 누구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까?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썼을 때 이 원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원칙을 만들어 놨더니 제가 보니까요. 어떤 제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통하는 법이 태국에서 안 통하고요. 러시아에서 안 통합니다. 네, 문화와 정서가 달라서 안 통해요. 그건 한국에서나 통하는 거지 태국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자,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빨리빨리예요. 태국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스파이스바이. 이게 뭐냐? 천천히입니다. 왜? 태국은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답답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먹을 게 널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문화는 또 무슨 뭐냐면 불교 문화라서 윤회 문화가 있어서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있으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 산모작이 되고 땅이 한국의 남한의 5배나 되고 평지가 80%나 되고 뭐 일하다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산지가 70%고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뭐 보릿고기에 굶어 죽고 하니까 천천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적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국은 늘 어때요? 대륙과 섬나라에 늘 끼어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당하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이런 게 한국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그런데 태국은 어떻게? 스파이스바이.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국가별로 문화가 달라서 다 다른 거 부분적으로 원칙이 되지만 근데 이제 애터미가 이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원칙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원칙을 가지고 태국에 가봤더니 태국에서도 통합니다.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서도 통해요. 미국에서도 통하고 호주에서도 통하고 유럽에서도 통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이 원칙은 다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터미 회사는 한 부분적으로 맞는 원리에 맞는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통하는 원리를 공통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에 맞춰서 원칙을 세우는 거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말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실천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원리는 어디서든 통하더라 이거죠. 좋지 않는 제품 비싸게 판다. 이 원리 통하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사기는 칠 수 있겠지만 절대 안 통하죠. 그래서 애터미는 유통인데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좋은 제품 사게 판다. 이건 뭡니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급은 이제 생필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뭐가 가능하다? 끊임없는 재구매가 일어나서 연금성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원리의 입각에서 원칙을 만든 것이 뭐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메스티지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의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 그래서 바른 원칙을 세우고 이 바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원칙을 뭘로 세웠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메스티지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여기서 좋고 싸답니다. 싸고 좋다가 아니고 항상 품질이 먼저고 가격이 나중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 순서가. 왜? 애터미가 항상 가격비에다 포커스를 먼저 맞추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 무엇에 맞춘다? 품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정말 좋은 품질, 제일 좋은 제품들을 찾아내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찾았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을까요? 제품을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 양자택일. 우리는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양자택일. 양자택일해. 제품의 품질을 선택할 거야? 가격을 선택할 거야? 가격을 싸게 하려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높게 하면 가격이 비싸고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고 일반 사회의 법칙이죠. 뭐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싼 것은 비지떡이고 비싼 것은 제값을 한다. 그 값을 한다. 우리 표 우리 뭐라 그럴까? 속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살아오는 가운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싼 것은 비지떡.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제값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좋은데 싸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야. 그죠? 싸대 어마어마하게 좋아. 좋은데 가격이 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터미가 기본 컨셉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데 이걸 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면도칼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경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당한 경영 가지고는. 자, 박한길 회장이 면도칼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과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김영숙 사장님. 김영숙 사장님. 제 질문 혹시 듣고 계셨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정확하게 잘 짚어냈네요. 자, 이렇게 집중하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요걸 다시 최희용 사장님. 최희용 사장님. 자, 박한길 회장이 이 원칙 중심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만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면도칼 경영을 했는데 이 면도칼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한길 회장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 최희영 사장님 혹시 아시나요? 묻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의 사장님. 이기의 사장님. 박한길 회장의 어떤 과거 경험이 이 면도칼 경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이인닷컴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셨다가 쫄딱 망하셨던 실패의 경험. 하하, 아쉽네요. 그거는 생존 속도 균형에서 그 경험이 들어가는데 생존 속도 균형, 생존 부분에서 쫄딱 망했을 때 생존이 중요하구나 그 경험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면도칼 경영은 다릅니다. 고동환 사장님. 예, 저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고동환 사장님 위에 계신 이은정 사장님. 자동차 부품업과 화장품 제조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요. 자, 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까? 오래 했죠, 그죠? 오래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까? 17년. 네, 차영숙장님 감사드립니다. 17년, 애터미는 항상 17입니다. 애터미의 숫자는 뭐다? 17. 자, 애터미 맨 처음 세미나 했을 때 몇 명이 했나요?
17명.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에서 저기 자동차 부품에서 일한 게 17년. 이덕우 임페리얼이 다단계 애터미 전 다단계 몇 년 했나요? 7년. 자, 애터미는 무조건 17입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17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17년간 가르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17년간 가르쳐가지고 애터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17이 있다면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이야기고. 자, 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17년간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업계는 이 2만 가지 부품이 있어요. 뭐 2만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제품 하나가 100원만 비싸 버려도 2만 가지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하나를 적당하게 가격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부품 업체에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RCD 팀이라고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이 RCD 팀이 이 제품의 가격 단가를 이 부품 업체에서 결정하지 않고 완성차 업체에서 RCD 팀이 가서 그 협력 업체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납품하는 데 가서 거기서 현대자동차 RCD 팀이 가가지고 제품 가격을 RCD 팀이 결정해버려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자동차 이 부품을 재료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의 원가 국제에서 톤 단위로 거래됐을 때 그 원가를 딱 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전자적으로 지금 무게를 딱 재면 요것을 딱 나눠버리면 요 플라스틱의 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플라스틱을 시작해서 만들 때까지 초시계를 딱 재면 요게 1분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작업량이 몇 시간이다. 그러면 하루에 200개가 300개가 나왔다. 뭐 그러면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이냐. 그 인건비 계산하고 기기에 들어갈 때 전기하고 요로 들어가고 초기 투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가지고 딱 해놓고 어떻게 한다? 자, 10% 마진을 내가 올려주겠다. 마진까지 정해줘요. 요게 RCD 팀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자동차 부품에서 이게 납품하는 데는 좀 자기 이득을 어떻게 해요? 숨겨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 RCD 틀면 숨길 수가 없어. 다 드러나 버려. 그럼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RCD 틈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 업체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17년간 잔뼈를 굵었기 때문에 딱 제품을 보면 이 제품을 딱 봤어.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뭐 몰딩이 몇 개고 캐비티가 몇 개고 이게 이제 몇 개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플라스틱 가격 딱 해가지고 딱 보면 단가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애터미에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공장에서 열심히 또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제품들을 가격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단가 낮추는 것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양크림이 있어요. 영양크림. 이 영양크림 같은 경우도 이때 처음에 영양크림 딱 열게 되면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구멍이 왜 뚫려 있어? 소비자들이 야 이거 싸다고 이렇게 막 양을 적게 주냐 그런다 이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 영양크림이 50ml죠. 50ml인데 밖에 케이스는 60ml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병에 담는 바틀링이라고 그래요. 바틀링. 이것도 이제 생존 속도 분야에서 속도 부분입니다.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1초에 하나씩 팔리는 화장품입니다. 이게 1초 화장품. 그런데 이것이 10초 만에 만들어지면 라인이 10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되고 공장 부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원가를 낮추려면 속도를 내야 돼. 그러려면 빠른 속도로 바틀링 병에 담는 작업하려면 이게 한 번만에 쫙쫙쫙 뿌려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딱 맞춰서 이렇게 2중, 3중 작업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속도가 떨어지면 라인이 많아져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하나의 라인으로도 이 빠른 속도로 이걸 만드는데 그러려면 병 사이즈가 커야지 이중 작업이 안 되고 한 방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걸 바틀링 작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라인 같은 경우 여러 라인 가지고 한 라인으로 속도를 내서 빠르게 만들어냄으로써 단가를 줄이는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 이론입니다. 파이프라인이 크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작으면서도 거기다 속도를 가미할 때 아주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아주 효율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에서 다 뭐가 일어난다? 면도칼 경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은 돈을 다 찾아내. 그래서 다 효율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터미 팀이 떴다 그러면 우리 협력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왜? 아주 지금 마른 수건도 더 짜보자 이렇게 해서 그 마른 수건에도 물을 빼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를 극단적으로 줄여내는 이게 바로 면도칼 경영이죠. 그렇게 면도칼 경영을 했더니 소비자들 어떻게 돼요? 와, 애터미는 정말 처음에는 가격이 싸서 의심을 했는데 써보니까 내 얼굴이 바뀌고 정말 비교해보니까 누구보다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 근데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믿게 쓰게 되고 또 특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객 뭡니까 행복센터를 그죠 콜센터를 행복센터를 그래. 이 콜센터에서 이 만족 보증 제도를 100% 환불을 해주는 보증 제도로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가 불만이 생겼다면 바로바로 교환해주고 또 뭐 좀 더 불편하다면 선물까지 주고 이번에도 파트너 한 분이 컴플레인 좀 했더니 아 미안합니다 하고 저기 물티슈 한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그냥 물건 제품 바꿔주면 끝나는데도 고객님의 마음이 좀 그랬었다면 이게 콜센터 우리 말하는 행복센터 그 직원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이걸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뭘 준다? 미안하다는 사과로 제품 한 박스를 더 보내줬어요. 그 물티슈 한 박스를.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0% 고객의 만족 제도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애터미는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되는 거죠. 믿고 쓰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봤더니 결국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더 믿고 계속 반복해서 찾아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선한 것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고 선한 회사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속이면 우선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10년을 못 넘어갑니다. 결국 그 부정이나 부대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소비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 처음에 조금 얻는데 그게 소탐인데 결국은 대실을 하게 되는 거죠. 소탐 대실. 근데 애터미는 소실 대탐인가요? 소실 대이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이득. 그래서 이게 이제 애터미는 정직하고 선한 것이 착해서가 아니라 영리하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길게 볼 수 있고 더 지속 가능한 경영하면서 더 큰 이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겁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선한 것이 결국 뭐다? 최고의 전략이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것 때문에 신뢰를 얻어서 브랜드가 되는 거죠. 애터미는 이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하는 큐레이팅이에요. 큐레이팅. 정보 전달하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줘도 결정은 소비자가 결정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애터미는 정말 제품 빼고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애터미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피가 아니죠. 침을 토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애터미 제품 이야기하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정말 24시간이 모자라요. 뭐 저는 간장 이야기, 칫솔 이야기, 해모힘 이야기, 고등어 이야기, 앱솔루트 이야기, 뭐 이브닝 케어 이야기, 견과 이야기, 원당 이야기. 저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생리대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 이야기하면 제가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만들기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제가 체험한 정보들을 전달만 하니까 소비자들이 다 믿더라 이거죠. 대신에 저는 소비자한테 절대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발 이거 하나 사줘. 이거 사줘. 제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뭘 했냐면 항상 애터미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이렇다. 그리고 말로 하지 않고 반드시 체험을 시켜줬어요.
견과 같은 거 먹여봤고 간장도 어떨 때는 제가 심지어는 간장도 들고 다니면서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맛보라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제가 간장 팔려고 간장 들고 다니면서 한 젓가락 맛보시라고 이렇게 다녔고요. 제가 생리대 종류별로 다 해가지고 제 가방에 넣어다니면서 생리대 테스트 했었고요. 휴지를 넣어 다니면서 그 집에 휴지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재생 휴지가 아니고 천연 펄프인데 당신은 재생 휴지네 하고 제가 요도 가지고 다 테스트 해줬었고요. 뭐 원당 들고 맛보고 심지어는 고등어까지 제가 들고 다니면서 준 적도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당연하고요. 선크림 기본이죠. 칫솔은 기본입니다. 늘 이렇게 제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자기 입에서 좋단 말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제품에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끊임없이 재구매 일어나니까 소비자 만드는 게 너무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시간만 있으면 저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만들진 않고 하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품 늘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셔가지고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로 하지 마시고 사라고 부담을 주지 마시고 정보 전달과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 입에서 좋다 나오게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가지고 꼭 애터미의 이 정선상략이 말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애터미가 이뤄낸 건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도구를 통해서 꼭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정선상략의 그 컨셉이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 결국 디테일한 것은 제품 하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성분을 비교해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제품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그 탁월한 이 가격이 어떻다? 저렴한 거죠. 제가 어느 날 애터미 그 뭡니까 고추장을 이제 순창 고추장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 순창 고추장을 찾아봤더니 애터미 고추장이 일반 고추장보다도 2배나 비싸다. 똑같이 순창 고추장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애터미는 순창 고추장이 이렇게 비쌀까?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조금 더 그 다른 고추장들을 전부 다 클릭을 해서 보니까 원산지가 나오더라고요. 무식이 중국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애터미를 딱 클릭했더니 전부 다 국내산이에요. 자, 국내산과 중국산인데 2배가 비쌉니다. 애터미가. 어때요? 똑같은데 이제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2배 비싸면. 안 비싸요. 어떻게 하셨어요? 순수한 국내일 때는요. 절대 2배라도 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게 되면 애터미가 이렇게 비싼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뭐를 들어가야 된다? 원재료가 뭔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중국산 드실래요? 싼 중국산 드실래요? 괜찮은 국내산 드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컴플레인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 알아서 판단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부담스러우면 중국산을 드실 것이고 나는 정말 돈 상관없이 국내산을 좋아한다면 국내산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터미 비싸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을 합니다. 중국산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꼭 들어가서 순창 고추장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 가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컴플레인 왜 이게 애터미 고추장 이게 비싸냐고 여기 쿠팡은 보니까 뭐 애터미 절반값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쫙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 더 알고 더 디테일하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역전을 해서 소비자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애터미는 어마어마하게 정선상략으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제품을 대충 알고 대충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 제품이 더 깊이 있는 스토리가 다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정선상략이라든지 특히 그 편에 보게 되면 이 협력 업체들이 어떻게 이 제품을 각고의 노력 끝에 한 제품이 나왔는지 정말 감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품 이야기하려면 입에 거품 물고 24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정말 감동을 하시고 이 정말 정성사냥의 제품에 감동을 하시면 이 감동이 저절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아주 쉬워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대중명품 DNA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품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모임 스토리 나왔습니다. 더 페임 시스템 스토리 나왔습니다. 강고등어 나왔습니다. 칫솔 이야기 나왔죠. 저는 칫솔 이야기만 수천 번을 했습니다. 칫솔 이야기만. 해모임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1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2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더 페임도 1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 최고 길게 가르쳐 봤던 게 6시간 가르쳐 봤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보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파봐도 이 깊이와 넓이의 애터미의 제품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 회장님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정말 당신들이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3가지 방식으로 해라. 첫 번째는 30초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3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30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엘리베이터 간단하게 만들 때는 30초 설명하고 그냥 간단하게 소비자 만나서 좀 한 3분 정도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3분짜리 해야 되지만 앉아서 시간 있게 좀 제대로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30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실력을 키워라 이거죠. 결국 이 제품의 기본 실력이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그 기본 실력은 없으면서 이게 사업이 안 되냐 그런다 이거죠. 또 왜 스폰서 안 도와주냐 뭐 이렇게 파트너한테 필요한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중명품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 이 사업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핸디캡이 많았는데 핸디캡을 뭘로 극복했냐면 공부로 극복했습니다. 공부하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대중명품 DNA 꼭 깊이 있게 하시고 실제로 뭐 한다? 제품 하나하나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뭐 여러분의 사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